연구원들한테 특허 던져주고 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봐요. 보다 보면 이게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다 그 소리 하는데 기업에서 필요로 한 특허들만 선별해서 그거를 다 앉혀놓고 머릿속에 넣어줘요. 설명 다 해요. 과제 PM 담당 이동선 전문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IP R&D라고 해서 R&D 앞에 이제 IP가 붙었잖아요. 네. IP가 이제 특허거든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서 이제 지식재산권 특허를 갖고 계시잖아요. 특허를 내신 게 뭐 연구개발 하셔가지고 개발이 끝나서 아 이거 괜찮다 하면 특허 내잖아요. 그럼 늦어요. 특허는 이제 출원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획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구개발이 다 되고 나서 출원하는 것보다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출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잡겠죠. 원천 특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특허 분석을 해야지 중복 연구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만들 때는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 같지만 전 세계 특허를 보니까 미국, 뭐 일본, 유럽, 중국 특허를 다 보다 보면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특허를 많이 내놓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뭐 이런 방향으로 있었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똑같은 개발한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기업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개발 다 해놨는데 남이 선점해놨다 특허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물론 당장 문제는 안 생겨요. 하지만 돈을 잘 벌면은 특허권자의 레이더망에 걸리겠죠. 그럼 이제 경고장 보내고 가처분 들어오고 그럼 사업에 지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R&D 초기 단계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관련된 특허 분석을 함으로써 중복 연구도 방지할 수 있고 R&D 기관도 땡길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장벽이 될 만한 특허들을 먼저 찾아서 회피 설계나 분쟁이 생겼을 때에 대한 대응 전략 다 수립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 IP R&D 사업의 기본. 과제를 진행하면 이제 전문위원들이 기술 분야별로 있어요. 기계 소재, 뭐 전기전자, 정보통신, 바이오 화학 뭐 해가지고 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위원들이 PM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변리사가 또 협력기관으로 붙어서 저희가 팀을 데리고 가서 기업에 가서 미팅을 하면서 이제 과제를 진행합니다. 기업 맞춤형 과제가 되는 거예요. 기업에 필요한 것들 PM이 찾아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과제 기간 내에 이제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특허 분석하는 양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도 보통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신다고 보면 돼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특허 분석량이 많다 하면은 매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PM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를 쫙 추렸는데 봐야 될 특허를 선별해 놓고 보니까 한 300건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하루에 저희가 이제 그걸 분석해서 다 기업에 가서 연구원들 앉혀놓고 설명을 해드려요. 이 특허는 어느 회사 특허고, 내용은 뭐고, 권리 범위는 뭐고, 이걸 우리가 쓰고 있냐, 써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뭐냐, 이런 걸 막 물어본단 말이죠. 한 건 분석하는데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잡으면은 하루에 한 10건 정도 분석하면은 1시간에 한 4, 4건, 10건이면은 한 2시간 반, 한 3, 4시간은 미팅해야죠. 그 정도 미팅하는데 건수가 많다. 그러면은 매주 해요. 봐야 될 게 많다고 하면은. 근데 분석해야 될 대상 특허가 한 뭐 60, 70건이다.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미팅해도 충분히 사업기간 내에 소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업기간이에요. 사업기간에 맞춰서 그 분량을 보고 PM이 기업이랑 협의해서 미팅 횟수를 조절을 해요. 그리고 뭐 여기 12주 과제, 8주 과제 이런 거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모든 유형의 전략을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시급한 거 또는 필요한 거 위주로 선별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특허 저촉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하면 이제 핵심 특허 대응 전략 수립을 그거 하나만 딱 하는 거죠. 짧은 기간 동안에 선별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자기 상황에 맞는 거를 선별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되죠. 근데 보통 IP R&D를 처음 접하신다고 하면은 20주 과제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5개월 동안 볼만한 특허를 충분히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기술 범위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짧은 과제 신청하셔가지고 해도 되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홈페이지라 이게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키스타 채널이. 간단하게 소개드린 이 사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업은 뭐다 하는 거를 거기다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페이지 보시면은 사업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사업 공고가 여기서 나요. 몇 월 사이에 저희가 공고를 한다 하고 예정이 돼 있으면은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 공고 기간 중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렇죠. 이 사업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PM이 2명 붙어요. 저처럼 특허 PM이랑 또 디자인 PM이 있어요.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 그리고 그 실제 분석을 하는 협력기관이라고 하는 특허사무소랑 디자인 회사가 붙어요. 특허 분석도 같이 하면서 동시에 디자인 개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디자인 회사를 컨택해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 과제 하면은 이제 디자인 PM이 디자인 회사랑 같이 와가지고 미팅을 같이 하면서 이제 기업의 니즈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브랜드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브랜드.
제품 팔리는 게 브랜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저희 제품 자체품을 좀 하려고 그래서 그러면은 브랜드 개발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려면은 벅차요. 전문가도 만나기 쉽지 않고. 근데 이제 디자인 PM도 있지만 상표 PM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 PM이 또 브랜드 개발한 쪽으로 이제 오래 하신 분이라 가지고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쪽쪽쪽쪽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브랜드화 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 이 프로세스대로 과제를 진행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업에 가서 기업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상황, 그 다음에 경쟁사나 뭐 외부 시장이나 이런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환경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술 관련된 특허를 국가별로 찾죠. 그 국가들의 특허까지 해서 이제 쭉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봐야 될 필요성 있는 특허들만 출연해서 그거를 같이 연구원분들이랑 분석을 진행하죠. 저희가 분석을 다 해서 연구원분들 앉혀놓고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연구원분들한테 특허 분석하세요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중요한 특허들을 선별해주면 저희가 그걸 특허 전문가들이 다 이해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뭘 체크하냐면은, 자, 이 기술이 지금 경쟁사 어느 회사의 특허인데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다, 또는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다, 권리 범위는 어떻게 잡혀 있다, 이거 우리가 쓰고 있냐 아니면 써야 되느냐, 그런 걸 확인을 다 해요. 연구원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겠죠. 아, 저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 아, 저거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또는 저 기술이 우리가 흥미가 있는 기술이다, 뭐 이런 피드백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문제되는, 장벽이 되는 어떤 그런 특허들도 선별해내고, 문제는 안 되는데 아, 저건 좀 벤치마킹 하면 좋겠다, 우리가 연구개발하는데 지금 뭔가 렉이 걸려서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스가 되겠다, 저걸 우리가 갖다 끌어들여서 좀 더 잘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과제 끝마무리쯤에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핵심 특허 대응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경쟁사 또는 잠재적인 경쟁사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 특허 중에 우리의 사업에 저해가 될 만한 특허를 찾아서 회피 설계를 미리 하는 거죠. 문제 안 생기게. 또는 회피가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찾아줘야죠. 싸움이 붙었을 때 싸울 수 있는 전략, 그런 거를 이제 다 수립을 하고요. R&D 방향 지시 전략은 우리가 연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 또는 하고 있는 단계일 텐데, 그런 단계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R&D 기간을 획기적으로 좀 당기는 거, 5년짜리를 3년으로 당긴다거나, 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R&D 기간 자체가 돈이니까.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 분석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 그다음에 IP 창출 전략은 기업이 이제 특허를 보통 갖고 있어도 몇 번 안 갖고 있거나 아예 과제 R&D 시작할 때는 특허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이제 막 시작해서, 그럴 때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시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 특허랑 접목시켜서 강화를 해요. 아이디어 강화. 그래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근데 과제가 끝나고 나면 신규 IP가 몇 건 나오죠. 그걸 이제 저희가 출원 비용까지 지원을 안 해드려요.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허를 선행기술 조사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하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기업 연구원분들 앉혀놓고 이제 PM이 가서 특허 교육도 해드려요. 되게 그 반응이 좋아요.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연구원분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특허 지식을 이렇게 한 시간 또는 2시간 동안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구원분들이 특허에 대한 역량이 쭉 올라가죠. 필요하다면 뭐 과제 담당자나 특허 담당자분들도 잘 모르시면 이제 같이 수업도 참여하셔가지고 세미나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IP 역량을 쫙 올려드리는 게 이제 이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1억이에요. 기업이 부담됨이 있어요. 일단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 부담하거든요. 1억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1,400만 원이 현금이고 600만 원은 그냥 현물이에요. 실제 돈 내는 건 이제 현금만 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잖아요. 대표님한테 야, 우리 1,400만 원만 내면은 1억짜리 과제를 할 수 있어요 막 얘기하면 대표님이 아 그래 하고 하란 말 안 해요. 보통 야 첨사용어 너무 비싸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지원을 안 받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5개월짜리 과제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특허 범위와 그만한 작업량을 하고 그만한 결과물을 내려고 하면은 기업 자체적으로 한 6, 7천만 원 줘야 돼요. 특허사무소 변리사한테 1,400만 원만 내면 할 수 있다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변리사가 해오는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는 전문위원이 참여를 한단 말이죠. PM이 책임지고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대표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으면 아, 야 1,400만 원 아깝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반도체 장비 기업은 일단 제 경험상 1,000억대 후반 넘어가면은 분재 이제 그 가시권에 들어가요. 이제 슬슬 분재 위험 페이지로 넘어가요. 1,000억 이하에서는 웬만하면 안 때려요. 때려도 뭐가 돈이 나올 만한데 때리는데 1,000억에서 1,200억 넘어갈 때 소송이 들어갔는데 그게 한 1,200억에서 600억 정도 올라갈 때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다 분석해가지고 조만간 이제 뭐 문제 생긴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매년 요 규모로만 먹고 살겠다. 그러면은
특허 분쟁이 안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점점 이제 사업 규모도 커지고 매출도 올라가고 이제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다. 대표님한테 말씀 드리셔야 돼요. 성장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특허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허 분석을 안 하고 그냥 R&D를 하다 보면은 중복 연구를 많이 해요. 특허를 분석을 안 하니까 이게 있는 기술인지 없는 기술인지도 모르고 선행 기술 찾아보니까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어떤 선행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보면은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이거 쓰면 돼. 특허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거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도 다 해봐야 되고 벤치마킹 할 만한 기술을 잘 찾아서 접목을 하면은 R&D가 효율화되면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R&D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연구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5년짜리 R&D를 1년만 땡겨도 1년 동안 투입되는 연구원 인건비, 1년 동안 투입되는 자재, 연구원을 거기다 씀으로 인해서 다른 걸 못하는 이런 기회비용 다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이게. 우리 IP&D 사업하면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전반적으로 찾아서 선행기술들을 볼만한 것들 다 찾아서 같이 보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시각이 엄청 달라요. 연구원들한테 특허 던져주고 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봐요. 보다 보면 이게 뭐 그 소리가 다 그 소리 하는데 저희가 많게는 10,000건, 적게는 6, 7,000건 정도를 시작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한 특허들만 선별해서 그거를 다 앉혀놓고 머릿속에 넣어줘요. 설명 다 해요. 연구원들은 제품을 보잖아요. 특허를 보지 못하잖아요. 특허라는 게 제품에 적용된 특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특허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쭉 설명해보면 쟤네들은 뭐라고 있고 쟤네들은 뭐라고 있고 자기가 생각한 게 이미 특허가 나와 있고 나는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이미 고민해서 뭐 저걸 저렇게 해결했고 이런 거를 막 정보들을 몇 시간 안에 짧은 기간 동안 빡빡빡 들어온단 말이죠. 특허 분석을 5개월을 하면은 저희가 최소 2달 정도는 특허 분석만 해요. 연구원들을 한 2주 또는 필요하면 매주 가서 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 앉혀놓고 하루에 짧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 동안 특허만 공부시켜줘요. 연구원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기업에 있어봐서 제가 많이 해보려고 했지만 연구원들을 시간 빼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짧은 시간 내에 경쟁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원들이 과제 시작하면은 안 들어오려고 그래. 귀찮아해요.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한두 번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진짜 IP나 R&D 역량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 과제별로 거기에 이제 담당자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과제 시작하면은 투입되는 저는 실무자고요. 여기 또 이제 사업 기획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사업 신청이나 그런 거 궁금하시는 거는 물어보시면 되고 실제 과제 내용이나 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